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하진 멘토입니다. 오늘 우리 지니언스 같이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니언스 관련해서 이번에 이 세계 최대 사이버 보안 컨퍼런스를 또 참가를 한다라는 이슈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를 토대로 한국과 미국의 정보보호 B2B 파트너십에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이 좀 열렸습니다. 우리 지니언스 하면 가장 좀 유명했던 사건이 지난해에 굉장히 많이 좀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가 많은 상승폭을 보여줬다가 지니언스가 이 정보보호 산업도 이 사이버 해킹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보안 업체인데 해킹을 당했다는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그 엄청나게 상승했던 요 상승분을 토했던 이런 좀 유명했던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도 너무나 좀 다행인 게 그 사건이 좀 어느 정도는 루머로 밝혀지면서 그래도 상승했던 폭 다 반납하지는 않고 한 요 정도 흐름에서 좀 조정이 멈췄어요. 그리고 지속적인 실적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우리 주주들을 좀 안심시켜 주었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요 이슈 같이 한번 좀 살펴볼 거고요. 지금 현재까지도 아직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는 이 사이버 공격, 즉 해킹에 관련된 말씀도 좀 나눠볼 겁니다. 혹시 우리 지니언스 관련해서 기업 개요나 사업 개요, 대표 제품 매출 비중, 실적 추이 이런 것들 궁금하신 분들 계시다면 제가 지난번에 이 지니언스 관련된 기업 분석 영상을 촬영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영상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에서 이러한 골자를 좀 위주로 포커스 맞춰서 같이 말씀 나눠볼게요. 그리고 영상 말미에 지니언스의 주가 흐름의 시나리오에 관련된 말씀도 같이 나눠볼 겁니다. 우선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저희 대기업은 여러분께 문자를 요구한다거나 금전을 요구한다거나 주식 리딩방 가입 권유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정말 100% 팩트에 기반한 이 정보만 가지고 우리 여러분께 정보 전달을 해드리는 그런 채널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성원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우선 우리 지니언스가 이 RSA 컨퍼런스 2024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가를 한다는 소식입니다. 우선 5월 6일부터 5월 9일까지의 일정이고요. 이 RSA 컨퍼런스가 어떤 곳인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Where the World Talks Security라고 해가지고 이거 직역하면 이 세계가 전 세계가 보안, 안보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는 곳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RSA 컨퍼런스에 관련된 소개가 나옵니다. 자, 근데 이거 여러분 영어 원문 읽기 좀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저도 영어를 잘 못합니다. 발음도 많이 구려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 직역을 해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자, 중요한 이 키워드들만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RSA 컨퍼런스라는 곳이 어디냐? 이 사이버 보안의 미래를 위한 융합 지점이다. 그리고 이곳은요, 선도적인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이 모이는 곳이고요. 네트워킹 기회까지도 있어요. 동료들이나 멘토 그리고 업계 리더들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이다. 그러면서 이 사이버 보안 커뮤니티가 모여 미래의 협업과 혁신을 촉진하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탁월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곳이다. 그리고 이 규모면 측면에서 보시면요, 우리 지니어스뿐만 아니라 600개가 넘어가는 기업들이 참여를 하는 꽤나 규모가 있는 그런 행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지난해에 열렸었던 이 RSA 컨퍼런스 보시면요, 2023년이죠. 작년에도 열렸습니다. 거의 약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매년 연례 행사처럼 열리고 있어요. 우리 지니언스도 마찬가지로 2023년도에 참여를 했습니다. 자, 요게 우리 지니언스 사진이에요. 작년엔 보통 이렇게 부스를 어느 정도 좀 한 칸만 이용을 하는 그런 느낌인데 지니언스는 두 칸을 쓰는 그런 방식으로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보시면 지니언 JTNA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번 연도에 열리는 2024년도 K-시큐리티 미국 상륙 작전이라고 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우리 보안 기업들이 RSAC 2024 디딤돌을 삼아서 북미 시장을 공략하는 것을 본격화할 것이다.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RSAC 2024에는 한국 보안기업 약 16곳이 참여를 하고요. 알랩을 포함해서 위즈코리아 등 6개의 기업은 독립적인 부스로 참가를 할 거라고 해요. 그러면서 중요한 구절이 여기 있습니다. 자, 현지에서 한미 정보보호 B2B 파트너십 워크숍을 개최를 한다. 이 사이버 보안 시장, 정보보호 시장, 이쪽 시장이 여러분 미국이 압도적인 1위입니다. 시장적 캐파가 미국이 정말로 전 세계를 선도를 하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그런 나라와 한국과 미국이 같이 B2B 파트너십 워크숍을 개최를 한다는 건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 좀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죠. 우리 주주들 입장에서도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지니언스가 새로운
파트너십을 뭐 구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수주 계약을 따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이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큰 호재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이 RSAC 이쪽에 이 규모면의 측면에서 여기 좀 자세히 나옵니다. 기업이 644곳이 참가를 하고요. 참가자는 4만 명이 넘어가는 정말 우리가 뭐 절대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는 절대 아니죠. 꽤나 규모가 있는 그런 사이버 보안 관련된 컨퍼런스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우리나라 참여기업 같이 한번 좀 보시면 알랩을 필두로 해서 위즈코리아, 우리 지니언스, 그리고 코소시스, 모니터랩, 센즈랩. 우리 모니터랩과 센즈랩 같은 경우에 가장 최근에 센즈랩은 마이크로소프트와 보안 관련 협업을 맺었잖아요. 근데 아마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센즈랩 같은 경우에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회사입니다. 지난해 초쯤 이렇게 상장을 했었는데 센즈랩도 지난해에 이어서 이번 연도도 참가를 한다고요. 근데 아까 우리가 중요시 봐야 되는 포인트가 이 한미 파트너십 B2B 파트너십 워크숍을 개최를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기업이고 뭐 이런 것들을 이 참가자들이 아닌 기업 대 기업으로 알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리란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업, 이 센즈랩이 마이크로소프트와 보안 관련 협업을 맺을 수 있었던 이 기회가 이쪽에서 좀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니언스도 모니터랩과 센즈랩과 마찬가지로 지난해에 이어서 연속으로 참가를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이러한 참가 소식이 더욱더 반가운 이유는 바로 요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 방산업체가 북한 쪽 해커들한테 뚫렸습니다. 그래서 피해 업체가 약 10개에 달한다는 기사들이 나왔죠. 그리고 미국 또한 이 미국 기업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 이란 측에서 미국을 공격을 했다는, 사이버 공격을 했다는 이슈도 나오고요. 날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24일, 4월 23일, 또 4월 24일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러시아에서도 미국에 있는 텍사스 수도시설 사이버 공격을 한 것 같다. 이런 좀 추정이 되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지금 좀 전 세계적으로 이 사이버 보안 시장에 조금씩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지금 중동 리스크가 있죠. 이스라엘, 이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말을 해가지고 얘네가 물리적으로 뭐 미사일 쏘고 드론 날리고 총 쏘고 이런 건 당연하고, 또 그와 또 더불어서 이 사이버 공격까지도 계속해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전쟁의 현대전 양상은요, 물리적 전쟁뿐만 아니라 이런 사이버 공격 해가지고 국가의 중요한 뭐 산업시설이나 아니면 뭐 기반시설 같은 것들을 해킹을 통해서 국가를 무력화를 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좀 효율적인 그러한 방식으로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보보호산업, 우리 또 보안산업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여기 이란, 여기 북한입니다. 보시면 북한이 이란에 대표단을 보내면서 대외 경제상을 파견을 했대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얘네가 이란 같은 경우에 기름이 나고 있는 산유국이기 때문에 북한에 비해선 돈이 많습니다.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에 돈이 없죠. 지금 막 뭐 인민들 다 굶어 죽고 난리 났습니다. 우리 김정은 돼지 새끼만 배돼지 불리고 있죠. 자, 근데 이란은 그러면 북한과 이렇게 접선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북한이 자랑하고 있는 딱 하나, 얘네는 핵무기가 있어요. 핵무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란은 여러분 핵시설은 있어요. 핵시설은 있는데 아직까지 핵무기는 없단 말이죠. 핵무기는 없단 말이죠. 자, 요렇게 얘네들끼리 이런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이런 국제적인 정서에 굉장히 양아치 같은 이런 나라들끼리 지금 현재 접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선 더더욱 이 사이버 보안 공격 쪽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건 비단 미국과 한국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유럽 의회에서도 북한과 이란의 군사 협력에 대한 비판을 하고 결의안 발의를 했어요. 제재를 추진해야 한다. 그러니까 제재를 해야 한다. 쟤네 못 만나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러한 기조 속에서 우리나라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겠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킹을 방어할 수 있는 화이트 해커, 그리고 사이버 모의 침투 훈련을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정원 입장에서도 얼마 전에 세계 최대 사이버 방어 훈련인 락드 실즈라는 이런 훈련을 4년 연속 동안 참가를 했다는 이슈도 나왔어요. 여기에 요 훈련에 여러분 39개국이 참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꽤나 규모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저는 요 부분이 좀 가장 놀라웠어요. 여기 뭐냐면 여러분 국방 사이버 훈련장, 여기 뭐냐면 우리 국군 장병들, 그러니까 즉 군인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까지만 해도 총 잘 쏘고 포복 잘하고 뭐 지뢰 잘 심고 철조망 잘 설치하고 뭐 이런 것만 좀 배우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이 군대에서도 사이버 보안에 관련된 사이버 방패 강화를 위해서 이런 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군대라는 곳에 이런 집단의 패러다임이 지금 변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군 창설 이래 최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대목이 사실 이 부분입니다. 이걸 곧 다른 말로 해석을 해보면 사이버 보안 시장에 이제 많은 관심만 더 붙어만 준다면 수급이 들어올 테고, 그게 곧 주가 상승과도 이렇게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는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라는 포인트입니다. 자, 다음 내용 이렇게 보시면요.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가 이 주식을 하는 이 주식 투자자 입장에선 안고 가고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바로 금리 리스크예요. 지금까지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시장에 많은 자금들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미국 연준 쪽 매파적인 발언들로 인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꺼져가고 있고, 지금은 심지어 금리 인상 가능성이 20%다. 이렇게 금리 인상 가능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여전히 우리 시장에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꼭 이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하셔서, 우리는 투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험 또한 우리가 관리를 할 줄 알아야겠죠. 자, 어찌됐든 지금 우리 지니어스의 실적 추이를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매년 역대 최대 실적을 갱신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 노란 색깔 칸은요, 아직 2024년도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장의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 시장 컨센서스 예상치의 평균치입니다. 보시면 매출액 또한 4개년 연속 동안 상승을 할 전망이고,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또 한번 상승을 할 것이다. 그리고 당기순이익 측면에서도 또 한번 상승을 해줄 것이다. 즉 이 기업적 밸류에이션 가치 측면이 점점 커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곧 우리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하시고요. 지금까지의 영상 내용이 우리 여러분께 도움이 되시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에 좋아요 버튼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이제 좀 차트로 넘어가서 주가의 흐름 같이 살펴볼게요. 이렇게 우리 지니언스 차트 와서 주가 한번 좀 같이 보시면요. 2022년도 6월달을 좀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좀 점진적인 그래도 우상향 추이이긴 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박스를 쳐놨던 요때가 좀 굉장히 중요했던 사건들이 있었는데, 간단히 히스토리를 좀 읊어드리자면, 이때 당시 국민은행에서 EDR 시스템을 도입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이걸 본격화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우리 지니언스도 EDR과 좀 굉장히 관련이 깊은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시장에 좀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23년도 들어오면서부터 이 1분기 때, 요때 당시 아까 우리가 이 차트를 보러 넘어오기 바로 직전에 지니언스의 실적 추이들을 보고 왔잖아요. 이때 당시 다시 한번 지니언스가 역대 최대 실적을 갱신을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장에 관심을 받았고요. 자, 요때를 기점으로 해서 엄청난 주가 폭등이 나왔어요. 이때 또 뭐가 있었냐면, 당연히 요 실적은 베이스입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이 거의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여기에 하나의 재료가 더 얹어졌죠. 바로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사이버 안보법이라는 법을 공식화를 하겠다라는 소식에 엄청나게 우리 지니언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 보안 관련 이런 테마에 많은 수급이 들어왔던 때였어요. 자, 근데 이렇게 좋았던 시절도 찰나에 불과했나 갑자기 주가가 확 꼬꾸라졌습니다. 요 이유가 바로 사이버 정보보안 업체인 우리 지니언스가 해킹을 당했다는 소식에 그런 좀 루머가 나오면서 상승분 거의 다 토해내는 주가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바로 우리 지니언스 측에서 그거 루머다, 강경 대응하겠다 라고 좀 이렇게 좀 강하게 나오면서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이 나왔고, 이 이후부터는 좀 뭐 이렇게 변동성이 좀 있긴 있었지만 지금까지의 흐름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뭐 올해 들어 연말부터 올해 들어와서부터는 바로 이유가 명확합니다. 이 AI 때문이에요. AI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이 생성형 AI, 초거대 AI가 대두가 되기 시작했고, 이 생성형 AI 성능을 올리기 위해선 데이터가 필요하다. 근데 그냥 일반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빅데이터,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자, 근데 이렇게 많은 양의 데이터 안에서 꼭 우리가 지켜야만 하는 그런 중요한 정보가 있을 수가 있고, 저렇게 AI가 발달을 거듭할수록 우리만 이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악순환 의도를 갖고 있는 해커 집단들도 저 AI를 이용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정보보안 산업에 좀 많은 관심이 좀 생기기 시작했다. 이렇게까지 흐름을 좀 읽어봐 드릴게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우리 주가 흐름 추이만 놓고 좀 말씀을 나눠가 보자면, 지금까지는 좀 어떠한 이 지니어스 관련된 개별적인 호재나 악재 이런 이슈 자체가 없어서 지금 단기적인 이렇게 좀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위쪽에서 좀 이렇게 121선과 241선 지지를 받으면서 행보를 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렇게 좀 주가가 많이 꺾였는데, 이게 바로 이 우리 중동 리스크, 중동과 또 금리 리스크로 인해서 이렇게 주가 조정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의 추세 자체가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지지를 받고 있는 구간은 한 요 정도 구간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어떠한 추세를 꺾을 수 있을 만한 좀 중요한 이벤트가 좀 재료, 상승 트리거가 나와주지 않는 이상은 좀 쉽사리 예측이 좀 불가한 그런 자리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과거에서 좀 힌트를 얻어보자면, 그래도 과거에 요 구간과 요 구간, 그리고 요 구간에서 한 번은 저항에 또 밀렸던 구간이고, 이때는 지지를 받았고, 또 이때는 저항에 밀리다가 돌파하고 나서부터는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최근에도 요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 보여주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최근도 요쪽 근처에서 좀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을 하나 딱 그어서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이쪽 라인들 좀 유심히 잘 지켜보시면서 여기를 이탈하고 추세가 더 깨지느냐, 아니면 여기서 지지받고 반등을 해주는지, 이런 부분들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이 부분은 좀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에서 계속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5월달에 중요한 이슈가 있죠. 바로 RSA 컨퍼런스에 우리 지니어스가 또 한 번 참가를 한다. 자, 그리고 이제 곧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 지금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2024년도 지니어스 실적 컨센서스 자체가 2023년도보다 대비해서 훨씬 더 높게 그러니까 이 성장성을 이어가 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상승 재료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건 이 5월달 이 RSA, 여기에 조금 더 공론화가 되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1분기 실적 발표. 요거 딱 두 가지가 일단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관련된 이슈나 추가적인 정보들 나오면 제가 또 이렇게 여러분께 그때그때 브리핑을 드릴 테니까 저희 데이업 채널 여러분들 구독 버튼 많이들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의 내용이 우리 여러분께 도움 되셨으면 영상의 좋아요 버튼으로 많은 응원도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